이야.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? 데뷔 초 잘하고 있어. 라이브 강박 만들 때 전설의 강박 이스케이프. 네,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. 찬영이 좀 필리밍 쪽으로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코알라? 생각보다 막 성격이 급하지 않고 느긋느긋하게 딱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들 안에서 천천히 이제 진이랩 너무 똑같이 생겼어. 행동도 똑같아. 제 축제 영상 은근 많이 보거든요. 볼 때마다 똑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래. 길쭉하고 유연하고 귀엽고. 요. 현잘레스. 형 어디 있었어요? 신나게 원신하고 있었어. 와, 내가 유일하게 못 먹는 과일. 형이 절대 안 먹는 메론. 이거 왜 싫다 했지? 참외 같아서 싫다 했나? 참외나 멜론이 뭔가 맛이 비슷하잖아. 근데 뭔가 그 특유의 그 맛이 있어. 오, 신기해. 나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면서. 어떻게 내 수박이랑 맛이 다르잖아. 수박이 그래. 시원하고 뭔가 느끼해. 맞아, 느끼해. 뭔가 참외도 느끼한. 느끼하긴 해. 그런 느낌이 있어. 이제 뭐 먹을 때 되게 오물오물 먹는 느낌. 나를 가장 좀 귀여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. 귀엽긴 해. 내가 막 행복해하거나 만약에 신나 막 이러면 되게 옆에서 아이고 옆집 아들내미 잘 뛰어다니네 막 이런 느낌으로. 난 몰랐네. 그런 게 있어? 근데 나는 약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좀 잘 파악하거든요. 응.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.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고? 아니. 그래? 난 좋아요. 그래? 그럼 다행이다. 사실 오늘도 뒤늦게 오는 거 보고 그냥 이거부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 저도 형이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아요. 그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. 근데 요새 형이 진짜 기분 좋아 보여서 너무 좋고 내가 뭔가 좀 앞에서 좀 까불어 제끼면 형이 또 기분 막 좋아지는 게 너무 좋아요. 겁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도 까불어 제끼면 좋아져. 뭐야 눈에 그 뭐야 코딱지? 눈에 코딱지가 씌었다? 콩깍지? 콩깍지. 코딱지 말고 여러분 눈에 코딱지가 꼈습니다. 코딱지. 콩깍지. 그치 내가 어디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. 근데 진짜 귀여운 포인트예요. 이게 바로 찬영의 매력입니다. 난 그건 줄 알았지. 그냥 그만큼 좋아서 그 안 좋은 것도 들어와도 좋아 보인다. 콩깍지가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.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사실은. 근데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약간 좋게 보이는 거야. 약간 색안경. 이 사람을 뭐든지 다 좋게 보이는. 그냥 뭐든 배웠습니다. 뭐라 해야 돼? 추억방? 기억의 방? 아무튼 거기서 이제 사진들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. 저한테 있을 거예요. 약간 다른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이거거든요. 저는 이 사진을 봐도 현진이 진짜 좋아하구나 라는 거를 오글거리는데 이때 사진들이 다 현진이 사진들이에요. 너무 예뻐요. 그때 좀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형 취할 때. 진짜 귀여워. 현진. 근데 진짜 나는 유독 형 취한 걸 많이 본 것 같아.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. 맞아. 생각해보면 아마 멤버들 중에서 현진이가 내가 제일 제일 많이 많이 보지 않았을까? 봤을걸? 맞아. 자랑스럽다. 그 모습을 많이 보는. 진짜 애교가 너무 많아. 현진이 좋아. 좀 귀여운. 모함이에요. 모함. 그거이지 않을까?
멤버 한정. 맞아. 형이 약간 좀 성격이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래? 응. 어쩔 수 없이 아티스트적으로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어쨌든 형이 저희 팀의 노래들을 다 디렉하고 막 이렇게 프로듀싱도 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날카로운 날들이 있거든요. 아, 근데 yes. 없어. 요새는? 응. 그래서 내가 뭔가 더 형이 너무 편해졌어. 약간 인상 자체가 좀 푸근하게 바뀐 것 같아. 다행이다. 천만 다행스. 그래도 날카로운 날들이 있기는 할 텐데. 그러니까 형이 날카로워 보여도 내가 장난쳤을 때 안 받아준 적이 없어. 바로 풀려. 응. 신기해.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. 허허. 아주 좋은 칭찬이구만. 찬이 형이 좀 나한테 관대해요. 뭘 해도 예뻐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신나가지고 앞에서 막 재롱잔치 하는 것 같아요. 좀 많이 편안해진 상태. 그래서 나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쉬는 날에 딱 생겼다. 현진 뭐 하고 싶은데? 나 쉬는 날 근데 그러니까 나 쉬는 날엔 그냥 무조건 혼자 놀아서 막 누구랑 같이 플랜을 못 짜요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런 플랜 어때? 자 메인 주제가 쇼핑이야. 오케이. 쉬는 날이야. 쉬는 날이면 전날 현진이는 100% 늦게 잘 거야. 그러면 일단 만나는 시간 대충 한 2-3시쯤 생각을 해. 그때쯤 일어나서 배고플 거야. 밥부터 먹어. 메뉴 정해진 것도 없어. 왜냐면 현진이는 그때 뭘 먹고 싶은지 근데- 난 몰라. 2시에 일어나. 그럼 밥을 그때 시켜야 될 거 아니야? 아 그때 바로 시킬 거야? 그럼 1시에 일어나서 밥을 시키고 다시 자야 되나? 아, 난 이래서 못 자겠어. 그러니까 밥을 시키는데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일단 전날에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밥을 시키려면 배달 어플 들어가서 뭐가 먹고 싶은지 바로 생각이 나야 돼.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3시에 나가야 돼. 응. 그럼 나 이게 오후 1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야. 나 지금 뭐 먹고 싶지? 나 늦었는데 나 샤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. 만약에 형이 3시까지 백화점에 오라고 했어. 그럼 나는 아마 2시 반쯤 일어나서 맞아. 밥 안 먹고 세수하고 맞아. 나갔을 것 같아. 나랑 창빈 형이랑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? 그냥 대충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대충 나가요. 그런 거 같아. 그냥 헬스 늦었는데 뭐. 그러니까 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. 시간 계산. 막 스케줄 끝난 장소부터 해서 오는 데까지 맞아, 거리도 맞아. 다 찾아봐야 되잖아. 맞아. 내가 어떻게 하냐고. 그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그 쇼핑도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맞아. 막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자신이 없어. 형한테 형 이날 몇 시에 갈래요? 막 이러면 형이 이제 다 스케줄 다 잡아주는 거지. 이때부터 어디 가고 이렇게. 나는 옆에 제이가 있는 게 너무 편해. 나 혼자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밖에 못해. 그 다음 미래에 무언가를 막 할 수 없어. 나 쉬는 날 한 오후 2시쯤 일어나서 형 제주도 가자. 바로 찬이 형 숙소 가서 짐을 뭐하러 싸 이러면 공항 가서 바로 제주도 바다 구경. 배고파 이러면 회 먹으러 갔다가 어디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찬이 물어보겠지. 내일 갈 거야? 그러면 아니 오늘 가는데? 택시 잡았어 이러고 숙소 도착해서 이제 이러고 있을 것 같아. 진짜 피만 파요 진짜 피만. 근데 그 형이 날 좀 따라줄 것 같아요. 형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러면서. 아닌가? 전 제 여행 아무도 필요 없어요. 현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다 받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짜지 않을까. 계획을 세워도 현진이 기준으로 맞춰서 세워야지 제 기준으로 맞추면은 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. 여행 못 가요. 내가 지금 작업하고 싶은 곡 있잖아. 약간 마이 케미컬 로맨스 같은. 맞아. 형한테? 어때? 잘 될까? 아니요? 그럴 수도 있지. 금방 할 것 같아. 사비는 이미 다 나와서. 그 최근에 우리 팬싸움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강박 3 만들 생각 없냐 이러면서. 항상 하고는 싶지. 계획은 항상 있지. 또 기회 되면 또 신나게 만들겠지. 진짜 나 그냥 노래도 노는데 뮤직비디오를 빨리 찍고 싶어. 너무 재밌었어. 나 너무 재밌었어. 야 형도 약간 몰입 잘하잖아. 야, 우리 둘 다 NF여서 그래. 맞아. 우리 둘 다 우리 생각 둘 다. 많고 감성적인 맞아. 사람들이라 몰입을 되게 잘해. 그 케미가 진짜 너무 좋았어. 오. 막 서로 그냥 막 이글이글 막 나는 이미 황현진이 아니야. 난 이미 그 캐릭터야. 현진이 연기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. 못해요. 뮤직비디오 연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근데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.
아 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. 근데 말하는 순간 깰 것 같아. 아 뮤직비디오 그 표정 연기는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약간 대사 연기는 약간 릭스. 릭스나 리노 맞아. 둘이 이엔이. 맞아. 이엔이 잘할 것 애들이 그런 거 잘할 것 같아. 만약에 서로에게 뭔가 곡을 쓰는 순간이 생겼다 쳐. 현진이 약간 어떤 곡을 써줄 것 같아? 나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. 현진이를 위한 곡. 난 주제는 정한 것 같아. 진짜? 응. 와 이러니까 작업 속도가 빠르구나. 다르다. 되게 흔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현진이가 생각하는 이 사랑에 대한 주제일 것 같아. 근데 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아싸. 부담이 클 것 같아. 싸 형이 곡 써준다. 나 트랙만 써줄게. 나는 나에 대한 노래를 쓰고 싶어 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 말고 형의 형 자신. 형은 형이 1순위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야. 형한테 나한테는 맞아. 형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뭐 형이 통솔도 해야 되지 뭐 외부에서 받는 피드백을 형이 직접 받을 때도 있고 형이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형이 형에 대한 곡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뭐 팀에 대한 내용도 스테이한테 쓰는 그런 것들은 많지만 뭔가 정작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곡은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. 자신이 없어. 그런 곡 쓸 자신. 그런 곡 한번 했으면 좋겠다. 무작정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신념을 좀 깬 사람이에요, 찬이 형이. 그 정도로 좀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형이 마음 편하자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. 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형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본인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곡을 만약 쓴다면 써주고 싶어요. 저는 고마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. 녹음하다가 예스. 이놈의 목소리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. 막 혼란스럽고 막 이게 녹음실에서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태어나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또 눈물이. 그래서 형 진짜 미안해 하고 진짜 푹 눌러주고 딱 들고 바로 나갔는데 형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괜찮다고 했을 때 진짜 그때 진짜 고마웠어. 나도 그 짧은 순간에 온 생각 다 들어왔는데 그 중간에 딱 빵 해서 했던 게 잡아 였어. 잡아.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오바스러운 행동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근데 뭔가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나도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.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겠어. 약간 난 녹음이랑 별개로 내 마음을 전달을 못하는 게 그쵸. 얼마나 힘들겠어. 근데 난 그때 형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 못했을 것 같아. 딱 녹음실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나 그만둬야겠다. 일을. 너무 그러니까 좀 오래됐잖아요 목소리가. 딱 그때가 약간 끝! 현진아 너 끝이야. 그러니까 딱 들렸어요 나한테.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. 그래서 진짜 그만둬야겠다. 와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 딱 잡아줘서 한 번 더 용기 내서 형이 형 집에서 녹음 받아줘서 그때부터 다시 하자 했어요. 제가 모르겠어요.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. 나도 그래. 요새는 어때? 괜찮아? 좋다가 안 좋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꾸준히 계속 치료하다 보면 무조건 나아요. 저는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. 맞아? 뭔가 이렇게 소리 내는 거에 있어서 겁도 났었고 그때 딱 잡아줬던 게 찬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. 무너지지 말자. 무너지면 아파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해보자 이런 용기를 좀 얻었죠. 지금처럼 스키즈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힘든 거 알지만 무리한 약속. 나도 이제 좀 책임을 좀 덜어놓고 애들이 현진이 포함 너무 알아서 다 잘하니까 오히려 나야 한편으로 내가 너무 고맙지. 난 그건 있어. 난 앞으로도 현진이가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.
저한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지금처럼 되게 솔직하고 기분 좋은 동생이 되고 싶어요. 잘하고 있는데 왜? 확실히 약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솔직해지고 막 맞아. 별거 다 얘기하고. 나도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후회가 되긴 해. 그냥 리더니까. 와, 혜진이가 알아봐줬어요. 근데 내가 리더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땐 진짜 그러긴 했어. 감정이든 뭐든 그냥 강해 보이고 싶으니까, 든든해지고 싶으니까 괜히 말 안 하게 되더라고. 근데 요새는 그냥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느껴져서 아, 내가 왜 이걸 미리 안 했지? 약간 이런 후회는.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. 형이 막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형이 힘들었을 거잖아요.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형도 몰랐던 거고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.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형이 왜 그랬고 그런 것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. 눈물 날라하네. 고생했죠 형. 이거는 솔직히 멤버 전원한테 공통이긴 한데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 고마운 마음도 진짜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. 애들의 믿음을 받기.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니까 제 위치가 아무래도 회사랑 멤버들 중간이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서 전 그걸 너무 깨고 싶은 거예요. 애들이 나를 믿게끔 하려면 내가 솔직해져야 되고 고민이나 아니면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야 애들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냥 생각 없이 다 얘기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. 한 3년 전부터 찬이 형 본인의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하나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했죠. 형이 노력해주고 있구나. 왜냐면 형은 되게 자기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슬슬 우리를 의지하는구나 느껴져서 진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. 시작할까?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곤살레스.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어. 1번, 형은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거고 어디 안 갈 거임. 2번, 사랑한다 내 동생 찬이 형이. 과연? 투 찬이 형, 리더라는 무게를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해. 얼마나 외롭고 긴 싸움을 해왔는지도 나는 알지 못해. 그럼에도 꾸준히 못난 7명 데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것에 나는 그저 너무 고마워. 너무 바쁘고 힘든 형의 하루 일과 중 나라는 존재가 형한테는 웃음이라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게 살아.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자. 사랑한다 형.